안녕하십니까. 이제 신종호의 문화유토론 제8강째입니다. 고구려 건국연대가 기원전 217년이라는 것은 부여와 고구려 또는 뭐 고구려와 부여의 건국신화를 분석해봐도 그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부여의 건국신화는 탕리국의 신녀가 이거는 이제 하늘에서 계란만한 크기의 기운이 내려와서 임신했는데 그를 가축우리에 버려도 돼지와 말도 돌보았고 뭐 이래서 도저히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게 놔서 동명이라고 이름을 짓고 소와 말을 돌보는 일을 시키다가 이제 저게 뛰어나서 안 되겠다. 저러다가는 괜히 반란애들 일으키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동명이 도망가다가 그 어모수에 이르러서 물고기가 다리를 놔줘서 그걸 건너는 바람에 살아서 그게 이제 결국은 부여 땅으로 와서 부여를 세우고 왕이 됐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동명왕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여의 건국시랍니다. 여기서 이제 하늘에서 그 계란 크기만한 기운이 내려와서 임신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동부여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동부여는 그 동명의 뒤를 이은 부여왕 헤부르에게 재상 아람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람불이 꿈을 꿨는데 그 꿈에 천재가 와서 내 아들이 이 땅에 그 도읍에서 그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 너희는 동쪽으로 이사 가라. 거기 가서본이라는 그 땅이 있는데 그 땅이 괜찮은 사람 살만하니까 그 땅에 가서 살아라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가서본은 이제 갈사나라고도 그래요. 그런데 북부여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말을 듣고 아람불이 헤브르에게 자 이렇게 천재가 꿈에서 이랬으니까 우리 갑시다. 그 말을 듣고 헤브르가 천도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원래 동부가 있던 승골성에는 해무수라는 그 천재의 아들이 내려와서 거기에다가 그 임술련에 거기에다가 그 나라를 세웠다 그래서 그게 북부여라 그래요. 그런데 그 북부여가 바로 북부의 해모수가 그 고주몽의 아버지죠. 왜냐? 고구려 건국신화에 보면 해모수가 유아부인, 즉 하백의 딸 유아부인을 그 범하고 그리고 나서 모른 채예요. 그러니까 유아부인의 부모님이 어디 가서 애 임신해 갖고 왔다고 내쫓아요. 그러니까 유아부인이 동부여로 가서 동부여에서 금화왕을 만나는 바람에 금화왕이 그 사연을 듣고 그리고 이제 헤브르 다음에가 동부여는 금화왕이거든요. 금화왕이 그 사연을 듣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이제 여인을 이렇게 살 수 있게 배려를 해주는데 이 여인이 알을 낳아요. 그리고 그 알을 그 돼지우리에 버려도 안 먹고 뭐 길가에 버려도 동물들이 피해가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 다시 여인에게 주었더니 거기에서 그 바로 사람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고주몽이라 그래요. 근데 고주몽이 원래 영특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고주몽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고주몽이 도망가다가 엄사수에 이르자 물고기들이 자라 물고기에게 다리를 놔줘갖고 도망을 가고 이제 그 금화가 보낸 그 추격군 대소가 금화 아들이 대소인데 금화 대소가 보낸 그 추격군은 그 다리가 없어지는 바람에 못 쫓아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여와 고구려 건국신화가 비슷하니까 그 둘이 같은 나라가 아니냐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탕리국의 신녀가 그렇게 그 하늘에서 내려온 기운에 임신한 거랑 해모수가 유아부인을 임시시켰다는 거는 분명히 차이점을 둔 거예요. 그리고 옛날 건국신화라는 게 되게 무슨 뭐 태양의 아들, 뭐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슷비슷해요. 다만 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고구려의 건국신화의 중요한 건 바로 그 해모수의 아들, 즉 북부여에서 그 동부여로 이전을 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봅시다. 고구려 건국이 기원전 37년이라 그러면 기원전 108년에 신조선의 영역을 신조선의 영역인 이 만주를 한나라가 점령해야 맞잖아요. 그렇죠? 한나라를 만주가 고구려가 37년이면 108년에 들어와서 고조선을 멸망시켰다 그랬으니까 이 만주는 한나라의 영역이 되는 게 한나라가 지배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부여가 있었는데 거기에 북부여가 왕국을 세울 거니까 또 이사가. 그래서 이사를 갔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임술년이에요. 그러면 고구려가 기원전 37년에 생겼으면 그 임술년은 59년이 돼, 기원전. 왜? 고주몽이랑 이제 같은 시대, 고주몽 태어나던 시대 사람들이니까, 고주몽이랑 같은 시대 사람들이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따지면 되거든요. 고주몽이 고구려 세운 게 기원전 37년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임술년은 기원전 59년이야. 그러면 108년에 한나라가 들어와서 만주를 지배하고 있는데, 기원전 59년에 동부여가 있다가 갑자기 북부여한테 자리를 해주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북부여는 어디고 동부여는 어딘데? 우리가 흔히 북부여는 그 신채호 선생님은 하얼빈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보통 또 통솔에는 장춘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장춘, 하얼빈 여기 있죠? 저 위에 하얼빈 있고 그 밑에 장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동부여는 어디로 이사를 갔냐? 동부여는 여기 훈춘으로 이사를 갔다 그래요. 우리가 이게 통솔이에요, 통솔. 그리고 신채호 선생님은 하얼빈에 훈춘으로 갔다 그리고 저기는 그 통솔에는 장춘에서 강릉으로 갔다 그러는데 이건 옳지 않다. 왜? 여러 가지 이유를 따졌을 때 장춘에서 훈춘으로 가는 게 맞다고 되게들 그래요. 그러면 하얼빈이 됐든 장춘이 됐든 훈춘으로 갔다 그래.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한나라가 만주를 지배하고 있는데 북부여를 자리에 하얼빈이나 장춘에 부여라고 동부여가 세웠다가 거기서 또 훈춘으로 이사를 가고 거긴 북부여를 세우라 그래? 그 말이 돼. 남의 나라가 지배하고 있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삼국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부여는 이제 훈춘이 맞는다고 할지라도 북부여가 흘승골성이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고구려의 첫 도읍지고 그게 의무려산이다. 그 의무려산은 여기거든요. 그럼 고구려 첫 도읍지인 의무려산은 여기인데 이게 흘승골성이 여기다. 그럼 북부여가 여기라는 거예요. 의무려산 일대의 의현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식민사학자들이 환인이라 그랬어요. 고구려 첫 도읍지를. 그 환인이라는 것도 사실 말해야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도 한나라가 지배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부여가 기원전 59년에 생겼다 그러면. 근데 한나라가 지배하고 있는데 기원전 59년에 의무려산에서 나라를 만들었다가 뭐 훈춘까지 이사를 가고 또 환인에다가는 또 기원전 30년에 나라를 세우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한나라가 여기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한나라는 당연히 여기 현도군, 낙랑군 여기다 한상으로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 그게 그래? 그러면 부여는 언제 생겼어? 동부여, 북부여 말고. 부여는 만약에 고려가 기원전 37년이라면 뭐 해부로 동명왕 이렇게 따져 올라가면 부여는 약 114년에 생긴 걸로 추정할 수가 있어요. 기원전. 그 기원전 114년이면 4년에 부여가 건국됐다 해도 한나라가 침략해오던 108년에는 6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6년 만에 만주 전체를 지배했다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 6년 만에 만주 전체를 지배하지는 못했다 해도 그 만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면 한나라가 여기다 어떻게 한사군을 세워? 그렇죠? 부여가 만주에 있으면 한나라가 부여를 지배하지 않으면 만주까지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한나라하고 부여하고 무슨 협약을 맺거나 전쟁을 했었어야 현도군이 여기 생기고 낙랑군이 여기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 현도군은 뭐 낙랑군은 뭐 기원전 82년에 폐군이 됐으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현도군은 군치를 옮기면서도 404년에 고구려의 병합들까지 존속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낙랑군은 313년까지 존속을 했어요. 사실은 여기서도 웃기는 거예요. 뭐냐면 한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원전 206년에 생겨서 220년에 멸망을 했는데 어떻게 본국이 망했는데 BC 206년에 기원전 206년에 생겨서 220년에 멸망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구려 건국연대가 합당한 이유 얘기할 때. 그런데 어떻게 본국이 망했는데 위성 한사군은 존재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313년까지 존재했다면. 근데 그런 건 차차고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부여가 있었다 그러면 부여랑 싸웠어야 되는 거고, 부여가 없었다 그러면 여기는 한나라가 존재했어, 저기 만주를 지배했었다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부여가 여기를 지배하지 않았다는 거는 어느 그 저기에도 그런 그 기록이 없어요. 어느 역사 속에서에도 고구려랑 저기 한나라랑 부여랑 전쟁을 했다는 기록이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부여가 지배했던 건 아니야. 그럼 한나라가 지배했을까? 한나라가 지배했던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한나라가 거기를 지배할 수 없었던 게 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나라가 만약에 만주 전체를 지배했다 그러면 역사서에 그렇게 나왔겠죠. 근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또 물론 뭐 아직 역사서가 발견이 안 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소실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중국 역사서가 그렇게 쓰는 역사서가 아니거든요. 중국 역사는 춘추필법이라 해갖고 자기네가 잘한 건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게 중국 역사서거든요. 그런데 한서에도 그런 게 없거든요. 자, 그럼 기원전 108년에 고구려 영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고구려가 기원전 217년에 생겼다 그럴게. 한번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원전 37년에 고구려가 생겼으면 여기가 한나라 땅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뭐 동부요가 북부요가 생겼다가 북부요 자리에 생겼다가 이사를 가고 저 의무려산에서 심지어는 의무려산에 생겼다가 이제 훈춘까지 이사를 가고 이건 말이 안 되니까 그렇다면 자 108년 고경의 고구려 영역이 어땠어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고구려가 210년으로 재정립 건국연대가 되면 그러면 초고려 고구려 역사는 180년 소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충왕 즉 주몽과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 나오는 고구려 그 역사는 180년 소급해 봐야 되거든요. 즉 오이, 마리, 협보, 부분노, 계유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그 얘기는 180년 소급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게 몇 년이 늦춰진 것인지는 솔직히 불확실하지만 그 180년을 당겨볼 때는 대무신앙까지를 108년까지로 계산해 보면 무난해요. 그 계산 방법까지 지금 다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대무신앙까지 보면 무난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삼국사기에 고구려 첫 도읍이 헐승호성이 졸본성이 환인이 아니라 요하서쪽 의미로성과 의연일대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여기서 이제 한 개 딱 이렇게 의심이 되는 게 그렇다면 그 중호이 건넜다는 엄사수가 요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게 그 지금 저 중국 요령성이 지금은 중국 요령성이라 그러죠. 거기 그러는 요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은 게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 건국설에 의하면 이제 그 부여를 나와서 주몽이 한참 도망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처 어디가 아니라 요하를 건너서 아예 의무려산까지 도망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의무려산이 된 거예요. 일단요. 그러니까 동명왕은 해인과 부곡조를 정벌했다고 그 삼국사기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백두산하고 두만강 하류 동해안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유리왕 11년에는 부분노의 계략으로 시라무랭강 유역의 선비족을 복속하고 양맥국을 점령했다 그랬어요. 대무신앙은 부여왕 대소를 죽임으로써 부여를 실질적으로 복속하고 개마고원 일대의 개마국을 점령하고 합경도 해안의 구다국과 평안도 7위의 낙랑국을 정벌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여의 서쪽 경계는 서해와 일대고 북쪽 경계는 흑룡강까지라는 얘기예요. 유리왕 때 시라무랭강을 점령했다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라무랭강이 여기거든요. 여기. 저 위에 요하 저 끝에 서쪽 저기. 그럼 여기까지 유리왕 때 이 유역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고구려 영역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고구려 건국영역은 기원전 108년 당시 고구려 건국영역이 기원전 217년이라면 고구려 영역이 한반도와 만주 이호와 서쪽까지 그리고 만주 북쪽의 부여 영역을 제외하고는 만주 대부분은 고구려가 차지했다는 거예요. 요하서쪽 시려문행강까지요. 그리고 기원전 109년에 고조선을 침략한 한무제가 기원전 108년에 한사군을 한반도 평양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고구려와 전쟁을 했든지 아니면 화친낸 등의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역사서 어디에도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신채호 선생님은 조선장고에서 뭐라 그랬냐면 한무제가 고구려 대무신앙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고구려를 침략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기원전 108년을 대무신앙으로 보면 맞다고 그 계산하는 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신천 선생님도 그렇게 계산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108년에는 대무신앙이 왕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고구려랑 전쟁이 붙었을 것이다. 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영역에 만주의 대부분을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전쟁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했을 것이다가 아니라 신천 선생님이 어떤 근거를 갖고 쓰셨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9년간의 전쟁을 했는데 한 나라가 패퇴해서 그냥 도망갔다. 그래서 한사군은 고구려가 만주를 점령하고 있어 유화수적으로 비정돼야 타당하다라고 신천 선생님이 결론을 내주셨어요. 물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뒷받침하는 게 바로 김종서 박사가 쓰신 논문이에요. 그분은 그 낙양에서 한사군까지의 거리를 이렇게 표시된 그 각종 역사서를 추적해서 그걸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그 거리를 계산해서 죄송합니다. 그 거리를 계산해서 이 한사군의 위치를 만드셨어요. 그리셨어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래의 적이 아니라 종래 한반도에 있는 적이 아니라 바로 요하 옆에 요하 서쪽으로 진번, 임둔, 낙랑, 현도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낙랑군은 유만조선의 도읍으로 규정된 하북성 창녀나 그 인근 지역, 현도군은 북경 동부 지역, 임둔군은 나나 동쪽의 하북성 창녀 북서쪽 지역, 진번군은 조양이나 그 인근 지역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요하 서쪽에 비정한 이 그림에 의하면 한 나라는 그 밑에 있는 그림이죠. 밑에 있는 지도죠. 저 진조선, 즉 신조선은 아예 가지도 못하고 겨우 번조선, 유만조선이라 불리던 번조선만 멸망시켰을 뿐이다. 고구려 건국연대가 기원전 210년 올바르게 정립되면 한사군의 위치가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족 중국의 영토공정이라는 동북공정까지 모든 게 허상으로 규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 건국연대가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